소프트웨어 진로 특강을 맡으신 교수님은 가천대학교 박승보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번 시간 2교시, 3교시 2시간 동안 해주실 거니까, 열강을 해주실 거니까, 그거 잘 봐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박승보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승보라고 하고요. 지금 주로 몇 학년이죠? 3학년. 저도 인천에서 한 4살부터 살았거든요. 거의 토박이죠. 지금 송도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서인중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마이크 소리 들려요? 예. 오늘 할 얘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무엇인가,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어디에 이용되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때나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질문을 많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자유롭게 그냥 많이 의견을 얘기를 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제 소속은 가천대학교 지금 성남 쪽에 있는, 예전엔 구경원대학교라고 하고요. 거기 교수로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이라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그걸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기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동영상 위주로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보실 겁니다. 간혹 여러분이 기존에 봤던 내용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다음이요. 처음은 소프트웨어란 무엇일까? 근데 소프트웨어라는 걸 무엇일까를 막 소프트웨어 정의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미리 다 몸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가지면 가장 뭘 많이 하나요? 게임, 그죠? 무슨 게임 많이 해요? 롤, LOL, 스타크래프트 2, 서든, FPS. 제 조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물어봤더니 FPS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그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게 롤. 그리고 오버워치인가 그런 거 얘기하던데. 그런 것도 아직 좀 이렇게 하드코어하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그런 것도 또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뭐 좋아할 것 같아요? 와우? 여러분 대부분 여기서 한 80%는 했던 게임일 거예요. 지금은 근데 유치해서 안 하는 게임. 지금 메이플 스토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랩이 얼마일 것 같아요? 15! 말렙은 아직 멀었고 217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종목은 메카닉입니다. 루나 서버에서 하고 있고요. 한 5년 쉬었다가 다시 한번 했더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씩 하고 있는데, 혹시 루나 서버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가끔 지나가다 이렇게 길자로, 제 캐릭터는 다 끝나거든요. 길자로 끝나는 캐릭터가 있으면 혹시 가천 하면서 말을 걸면 제가 이제 얼마씩 드릴 수도 있어요. 많아요. 돈이 한 43억 매수 있습니다. 창고에. 네, 다음 자, 먼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가 무엇인가는 머릿속으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 하면서죠. 뭔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즐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때로는 공부할 때, 과외 같은 거 컴퓨터 통해서 하는 거,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뭔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를 할 때 자동화돼서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 분야가 있어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죠. 잠깐만요. 플레이는 좀 이따 하시고. 그죠? 네.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해일이 일어나면서 뭐가 터졌죠?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가 됐죠.
폭파가 됐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그걸 수리를 못해요. 왜죠? 방사능, 그죠? 방사능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수리하다가 잘못하면 방사능 오염돼서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일본에서 그거 하다가. 그래서 그럼 사람 대신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그럼 로봇을 가지고 하면 로봇은 방사능 오염도 잘 안 되지만 됐다 하더라도 씻어내면 되고 또 수리를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다치더라도 로봇이 고장나면 수리를 하면 되니까 사람하고는 좀 달라서 그걸 상정을 해서 로봇이 운전을 하고 위험한데도 막 걸어서 들어가고 이렇게 앞에 뭔가 막고 있으면 그것도 뚫고 지나가고 하는 거를 몇 년 전부터 그 콘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과학자들 다 모아갖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카이스트라는 그 되게 유명한 대학교 알죠? 네. 거기에서 나가서 작년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로봇인데요. 로봇이 운전해서 이제 길을 가서 쭉 뚫고 가는 한 4분 되는 동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정도로 로봇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기 플레이를 버튼을 누르고 운전을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제 로봇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잘 보세요. 슈거러가 하는 로봇입니다. 와. 옆쪽에 하는군요. 근데 로봇이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것도 지금 되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트랜스폼 하는 거죠. 걸어가기 위해서. 발로 걷는 것보다 바퀴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전적이니까. 그래서 문을 여는 겁니다. 문까지 열어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문을 열고 나서 이제 이 가스 밸브가 열려 있으면 가스가 계속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스 밸브를 돌려서 잠그는 겁니다. 다음 미션은 카메라로 이게 막 머리에서 막 뭐가 돌아가고 있죠. 레이더라는 건데요. 이걸 광선을 쏴서 레이저 같은 광선을 쏴서 그 사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럼 손으로 뻗어서 이걸 돌려요. 그래서 밸브를 잠그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다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돌고 나서 이제 장애물이 있는 데로 가서 이 벽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갖고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그냥 뚫는 게 뭐 손으로 뚫는 게 아니고 이 드릴을 집어서 공구를 집어서 드릴로 뚫는 거예요. 되게 귀엽다. 근데 재난 현장에 아, 귀여워요? 너무 내린데? 이게 무릎 꿇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해외에서는 얘가 한국에서 온 로봇이 절을 하고 있다라고 막 기사에도 나오고. 한개 떨고. 여기 외국 아니에요? 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거 들었죠? 그거 들어서 이제 저 벽면을 뚫어야 됩니다. 드릴로. 이걸 그냥 동작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손으로 스위치로 이걸 켜야 돼요. 그래서 반대 손으로 스위치를 켜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고요. 네, 그걸 들어서 뚫는 겁니다. 드릴로. 돌리고 있죠. 되게 이제 구멍이 그럼 뚝 뚫리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뚫렸죠. 자, 그러면 저걸 이제 바닥에다 놓고 다시 이제 장애물들이 막 사고가 나 있는 데니까 막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제 다음 미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뚫고 사고 현장을 뚫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끝입니다.
계단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하기가 어려울 텐데 인지하고 이제 일어나서 발로 올라가는 겁니다. 약간 우스꽝스럽죠. 왜 저렇게 했냐면 저렇게 안정적으로 걸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개는 빨리 올라가요. 이거 끊겼네요. 이제 저 위까지 올라가면 이제 끝나는 건데요. 위까지 올라가서 여기까지 성공한 데가 몇 개 없었는데 이제 한국의 그 중에 하나고 시간적으로도 가장 빨리 이거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한 그런 게 있는데요. 현재 이 로봇이 여러분 보기에는 이런 기계잖아요. 모터고 기계인데 이걸 동작하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근원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이 속에 소프트웨어가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가장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뭔가를 사물을 인식을 하고 그걸 어떻게 동작시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게임 속에 있는 어떤 캐릭터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대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발전해서 나중 가면은 사람 없이도 재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해서 나오는 또는 사고가 나 있는 데를 그걸 복구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로봇이 할 거예요. 아직은 1, 2년 내에는 어렵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 한 10년 정도 이내에 아마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여러분 소프트웨어 없으면 무지하게 심심하겠죠? 예. 그죠? 롤이 없는 세상은 꿈꿀 수도 없죠? 자,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은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해봤더니 이 정글의 법칙이 딱 그거더라고요. 소프트웨어가 없는 우리나라 현재 문명이 없는 세상 소프트웨어 한번 해볼래요? 틀어주세요. 그럼 먹을 거 하나 구하려고 해도 이동을 하려고 해도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바나나라든지 야자수 같은 거 하나 떼려도 나무에 올라가든지 뭔가 던져서 떨어뜨려야 됩니다. 나무 타려고 하는데 잘 타지지도 않고 이거 미끄러워서 발이 아예 안 돼. 사다리 같은 걸 만들면 저건 진짜 욕심 난다.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아니면 나무로 한 번만 쳐볼까요? 어차피 그냥 가기도 아까우니까. 그래, 나무로 한번 쳐보자. 엄청나게 힘들고 있죠. 지금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우리나라 컴퓨터도 있고 로봇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 세상이면 나무가 움직여. 다 먹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인터넷 주문해 먹든지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흔들리지? 우리가 바람을 일으켰어. 찬열! 흔들리고 있어, 나무가. 어쩌면 떨어뜨려주지 않을까? 찬열! 이리 와봐봐. 나무를 찾았어요. 잠깐만, 이 정도면은 쳐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더 기울여줄게. 자, 더 기울여줄게.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그죠? 이런 거 하나 먹는 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없고 컴퓨터가 없으면. 결국엔 딸까요? 못 딸까요? 따요. 따겠죠. 봤나요 이거? 힘내, 찬열! 찬열이 누구예요? 엑소. 몇 번만 찍으면 되는데 수시자가지고.
전공은 엉뚱한 데서 벌어졌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바나나를 따 먹었습니다. 자,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다라면, 컴퓨터가 없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이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괴력을 갖고 있는 이 누나의, 아줌마의 그 행운이 없었다라면 아마 바나나를 따먹는 데까지 몇 시간이 더 걸렸을지 모릅니다. 예, 자,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 게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심심할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이 두 아이처럼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깜깜한 그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 제가 처음에 했던 게임은 타잔 혹시 아시나요? 갤러그 그 다음에 이제 제비우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게임을 워낙에 좋아했었고요. 근데 그 게임이 없는 세상 얼마나 심심할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여러분이 아마 상상을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면 소프트웨어가 없어졌을 때 가장 불편할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많이 아파트에 많이 살죠. 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안 합니다. 제가 12층에 사는데요. 저희 아파트 29층까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라면 고장이 났어요. 그럼 저기를 막막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모든 자동화된 물건들 내에는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가 있는 여러분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인지하고 못할지 몰라도. 그래서 그럼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컴퓨터나 컴퓨팅 기기, 뭐 엘리베이터도 다 포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능을 구현한 그것이 동작하도록 기능이 구현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이걸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그 나무 인형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을까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스마트폰 많이 쓰죠? 네.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전철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한 100명 중에 95명은 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하거나 누군가 전화를 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마트폰은 여러분 몸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낮 시간만 사용을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은 언제일 것 같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저녁. 밤? 자기 바로 전. 침대에서 자기 바로 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쭉 보면 아침에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뚝 떨어졌다가요. 그 다음에 증가하는 시간을 보면 아침부터 계속 그 사람 사용하는 양이 쭉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잠자기 전까지 최고치의 피크에 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잠에 들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만큼 잘 때 빼고는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꿈속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꿈을 꾸고 있겠죠? 자, 이렇게 스마트폰은 몸의 일부인데요. 자, 이럴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조차도 다리를 꼬고 앉아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정도로 많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냐면 다음 페이지 동영상인데요. 플레이 해주세요. 이 강아지입니다. 앞에 이제 개미가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겁니다. 강아지조차도 게임을 할 정도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미를 발견했어요. 그럼 개미를 잡으려고 이제 이거 동영상이 느리네. 아이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 잘 플레이가 안 돼서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잡았어요? 잡았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예, 이럴 정도로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의 어떤 여가를 위한 게임까지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나요, 여기? 네.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거 보고 있죠. 언제 버스가 오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언제 버스가 오나? 자, 이런 것처럼 교통정보에서도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소프트웨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음 페이지요. 이거 이외에도 저 같은 경우는 전철을 탈 때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고 있고요. 또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교통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버스 안내기라든지 버스를 탈 때 스마트 카드를 이용을 해서 교통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결제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럴 정도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동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머니가 깨워주시나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요? 네. 와, 대단하네. 역시 대단하군요. 광성중학교 학생들은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근데 혼자 벌떡 일어나요? 7시 10분에 이게 누구죠? 이 만화 이름이 뭐죠? 마음의 소리. 이 캐릭터처럼 혼자서 벌떡 일어나질 못하고 여러분 알람을 이용을 하죠? 네.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이든지 아니면 시계 알람을 이용해서 합니다. 이 알람도 다 속에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카톡 많이 하죠? 네,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아니면 페이스북, 아니면 구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동영상도 많이 보고 하실 텐데요. 자, 그런 것들을 다 인터넷 접속하는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들이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도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미사일을 그죠? 지금 북한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대륙간 그 탄두미사일, 핵탄두미사일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고요. 저런 그죠? 잠수함이 그런 걸 쏠 때도, 그리고 비행기, 뭐 전투기 아니면 뭐 이런 뭐 것들이 다 국방에서나 이런 데서들도 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로봇인데요. 이 로봇은 뭐냐면 저 아이가 지금 아파갖고 누워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큰 로봇들이 있으면 이런 사고 현장에 못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막혀서. 네. 자, 이럴 경우에 조그만 로봇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조그만 로봇은 애기를 무거우니까 못 끌잖아요. 그 조그만 로봇을 여러 개를 넣어요. 이런 거를 스원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곤충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원봇입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구출해 오는 장면입니다. 이런 조그만 애들이 막 이제 스물스물 기어서 들어갑니다. 징그럽겠다. 얘네들끼리 막 통신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요. 뭉쳐져요. 이제 집게가 하나 달려갖고 딱 물고 끌려고 하는데 안 끌려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또 뒤에 와서 얘네들을 도와줍니다. 자기들끼리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힘을 만들기 위해서. 꼬리를 무는 거예요. 물어서 자기들끼리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땡기기 시작을 하죠. 그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통신을 하면서 너는 어디로 와, 저기로 와, 내 뒤를 물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물었죠. 이제 강하게 물습니다. 물면 이제 물었어 하고 이제 색깔을 자기들끼리 연합된 애들끼리 색깔이 변하죠. 올 때는 이렇다가 그래서 자, 이 정도 하면 끌릴까요? 아니요. 혼자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더 옵니다. 그죠? 이 개미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수원봇이라고 부릅니다. 곤충 로봇 뭐 내지 집단 로봇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딱 물리고 나서 이제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연합이 됐다라고. 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 이 정도면 이제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끌어볼 겁니다, 얘네들이. 저희 진짜 사람이
사람이에요? 약이에요? 끌어. 이제 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얼떨떨 할 거예요. 여러분 정도 끌려면 여기서 가장 무거운 학생이 누굴까? 자네? 내 몸무게가 한 70 몇 킬로인데요. 75킬로인데요. 끌려면 한 3배는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스원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로봇들도 있고요. 자, 요거는 좀 다른 로봇인데요. 아까 이족보행 로봇입니다. 여기에 누군가 이제 재밌는 자막을 달아서 이제 해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도 눈길을 걸으려면 되게 힘들죠? 눈길을 막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봇도 이족보행을 하는 로봇이 눈길을 걷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운데 그걸 해내는 게 이제 여기 보스턴 다이너믹스라고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걸 해냅니다. 그래서 근데 걷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요. 이제 보시면 아 정말 불쌍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정말 이제 고난의 역경입니다. 지금 나오는 로봇은 한번 틀어주세요. 눈길이를 잘 걷고 있죠. 미끄러지지 않고. 이거 내가 고쳤어. 그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나르고 있는 로봇입니다. 택배 같은데, 택배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 물건을 집어서 원하는 목적지로 옮겨야 되는데 이제 방해꾼이 나타날 겁니다. 이 로봇이 못 옮기도록. 주인님 사. 아 이거 봐. 표정 봐. 자, 근데 넘어지질 않아요, 이 로봇이. 이 정도로 튼튼해요. 근데 자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가서 집어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화를 낼 것 같죠? 근데 화도 안 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슬퍼. 엉덩이 봐. 안에 있어. 와, 개슬퍼. 표정 봐봐, 즐겨하고 이 정도 보죠. 자,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로봇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죠. 네, 진짜 막 사람 대신에 어떤 부분에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이 결여가 되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것처럼 컴퓨터도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해서 이런 로봇들도 다음 페이지. 그 로봇들도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카톡
오거나 문자 오면 막 지우기도 하죠. 자, 지우는데 그 지운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야 뭐 죄를 안 저지르지만 범죄자들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간첩 같은 경우는 뭐 이런데 문자 메시지 남겼다가 나중에 증거를 없애려고 싹 지우잖아요. 근데 지워도 지워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다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디지털 지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남겼던 범죄자가 남겼던 그런 족적을 찾아서 다시 복원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하는 일들입니다. 플레이해 주세요. 한 남성이 스마트폰 메신저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나자마자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이 스마트폰을 가져가 노트북에 연결한 뒤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그러자 사라진 줄 알았던 메시지가 순식간에 복원돼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 추적된 부분은 메신저의 대화 내역이고요. 그 중에서 이 슬레이트 모양이랑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삭제된 대화 내역입니다. 경찰이 실제 사용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각종 저장 매체와 인터넷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 디지털 증거로 만드는 기법,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이런 걸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럴 때는 꼭 이렇게 지워도 지워지진 게 아니다라는 걸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편리함,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여러분 삶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 더 제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롤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롤로 하는데 게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합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되면 웹툰 많이 보지 않아요? 그죠? 웹툰 뭐 많이 봅니까? 마음의 소리? 네이버 웹툰을 많이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다음을 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은 뭐 보죠? 트레이스 혹시 아십니까? 트레이스 안 봐요? 그럼 명작을 안 보시다니. 네, 넘겨주시죠. 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프레시몹 다 아시죠? 뭔지. 자, 여기 벨기에에서 2010년에 도레미송을 가지고 프레시몹을 했던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벨기에 그 스테디움에 어디 역에 모여서 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뭐 역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그 멘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두 명이 모여서 프레시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 다 알죠? 가 있는데 부모님도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갖고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쌍둥이로 구별하는, 실제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음 페이지. 정도도 쪼머리 가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이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그 동영상인데, 동영상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거기서 이제 병 따는 건데요. 병을 딸 때 병 따기 오프너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그걸 땁니다. 두꺼운 종이네. 그냥 일반 A4 종이입니다. A4 종이를 몇 번 접어요. 그래서 병을 땁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접었네요. 대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동영상들을 즐길 수 있고요. 또한 웹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웹툰입니다. 트레이스라고 SF예요. 초능력자들 막 나오고 그러는, 다음 월요일날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웹툰도 여러분들이 많이 즐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많이 하시나요? 페이스북?
카카오톡도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우리들이 소셜 네트워크, 친구하고 친구 맺기를 통한 다음에 서로가 친구를 맺고 메시지를 통하고 뭔가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리고 홀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홀로그램? 그래서 뭐 콘서트 같은 거 할 때도 홀로그램으로 갖고 하잖아요. 그 3D로 보면 뒤에 배경이 분명 있는데 갑자기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갖고 거기서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고 있죠. 이게 뭐냐면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비닐막을 하나를 딱 설치를 합니다. 투명한 비닐막을 하고 비닐막에다 프로젝션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배경이 보이면서 그 비닐막에 뭔가 사물이 나타나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중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플레이를 해주세요. 배경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홀로그램의 특징이죠. 그래서 꼭 진짜 사물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세요. 말을 안 듣는데? 안 넘기고 싶은 건데? 이런 거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발전돼서 이제 3D 홀로그램이라고 해서 안경 같은 거 하나 딱 쓰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VR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재밌는 것들을 인터넷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홀로그램이 다 가능한 것도 소프트웨어의 힘에 의해서 그런 어떤 기기를 동작시키고 그런 상을 맺어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진짜 발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그 로봇 있었잖아요. 불쌍한 로봇. 그 로봇과 좀 다르게 이제 개입니다. 개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네 발로 하면 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있고 물건을 옮길 때 더 잘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개가 이제 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근데 실제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강아지하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지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의도하지 않게. 그래서 이제 둘이 붙었어요. 발차기. 애가 상당히 자기보다 덩치가 한 10배는 되는 것 같은데. 찍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 갑자기 달려. 무시. 네, 이렇게 됐네요. 이제 로봇계가 이제 폐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산을 오르고 무거운 짐을 들고 뭐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입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이제 로봇을 입고 그 아이언맨 같은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소방서에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다리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소방관들은 계단으로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거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초고층 건물 화재 시 소방관들은 계단으로 화재 현장에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입는 로봇입니다. 무기호흡기 등은 체력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하지만 무게 부담을 줄여주는 로봇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실제로 소방용 웨어러블 로봇이 실용화에 걸음마를 뗐습니다. 유압 장치로 등의 호흡기 등의 하중을 지면에 분산시켜 착용자의 무게 부담을 3분의 1까지 줄여주는 로봇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로봇은 유압 실린더와 배터리로 구성된 유압 장치로 하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초 보행과 계단 왕복 실험이 진행 중인데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초고층 건물을 진입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담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슈트를 입으니까 무게도 전감되고 수월하게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 현장용 웨어러블 로봇은 자, 이런 로봇을 입는 로봇은 또 누구한테 쓸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쓰면은 그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걸어 다니거나 이동하실 수 있겠죠. 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택배를 아까 봤던 그런 드론이 그냥 쇼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배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플레이. 자, 30분 내에 배송을 하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니까 뭐 교통 막히고 이런 일도 없는 거죠. 자, 이런 데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드론에다 장착을 하면 날아가서 원하는 집 앞에 배송을 해줍니다. 현재 테스트되고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이라는 데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바람 한 번 불시게 끝나는 셋대를 만나서 자, 이렇게 택배 배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게 또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같은 거 쓰다 보면 리소스가 부족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 파워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전원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든 되게 많은 것들을 돌려야 되는데 내 컴퓨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원이. CPU도 좀 딸리고 램도 좀 딸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슈퍼컴퓨터라는 데서 돌려갖고 그 결과만 받는 겁니다. 이게 어디 이용이 됐냐면 얼마 전에 이세돌하고 누구하고 한번 경기를 했었죠? 알파고가 있었죠?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있는 건 한국에서 두고 있었지만 알파고 서버, 실제 동작하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막 그러니까 이세돌이 수를 두면 그게 미국으로 날아가서 미국에서 막 생각을 해서 그 결과만 한국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 모니터에 나오면 그 왕인가요? 그 바둑 대신 두던 사람 무표정하게 그 사람이 이제 아지왕 맞나?
그 사람이 이제 그 결과를 줬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을 저 멀리 있는 서버가 대부분의 계산을 해서 그 결과만 보여주는, 여러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은 결과만 보고 대부분의 계산은 컴퓨터가 저 멀리 있는 서버가 하는 이런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에 이런 식으로 많이 갈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 다른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모든 물건들이 점점점 다 컴퓨터하고 접목이 돼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CPU 같은 게 들어가서 모든 기기들마다 컴퓨팅 능력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모든 사물들. 여러분 옷에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안경에도 들어간 게 구글 글래스고요. 모자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막 이런 식으로 뭐 반지에도, 하물며 반지에도 이제 컴퓨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물 인터넷. 일반적인 사물에 인터넷이 접목된다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것만 플레이 해주세요. 그래서 보일러에 이런 인터넷 기능을 넣어서 외부에서도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집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보일러 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 보일러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게 초보 단계의 IoT예요. 사물 인터넷이에요. 자동 온수 예열로 아침이 여유로워지는 기상 모드. 자, 지금 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자율주행,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플레이 해주세요. 그 화물 트럭도 그거를 돌리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호텔에서 손을 떼도 스스로 도로를 따라 주행합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운행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이처럼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놓고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개발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분야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상현실은 많이 들어봤죠? VR. 증가현실도 들어봤나요? 증가현실이라고 해서 연세 이렇게 이게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에다 가상현실은 이 모든 걸 다 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증가현실이라는 거는 이런 현실이 있고요. 여기에 가상현실을 덧입히는 거예요. 몇 부분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괴물하고 막 싸워요. 자, 이런 식의 거를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당구 쳐보신 적 있어요? 아직 없죠? 있어요? 그 당구를 치는데 처음에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맞아갖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거를 레이저로 쏴갖고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런 가상현실이 있는데 한번 플레이 해주세요. 네, 레이저를 쏴서 보고 싶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을 길을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만 갖다 댔을 뿐인데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게 공을 치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얘가 안경을 쓸 필요도 없고요. 실제 당근의 귀에다가 이제 이거를 묘사해 줍니다. 이제 컴퓨터가 이거 화면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실패했네요. 요거는 이제 가짜로 만든 거예요. 진짜 이 컨택트 렌즈 같은 걸 끼면 거기에서 이제 증가현실이 되는, 이거는 이제 아직 제품은 안 나온 거고요. 아까 건 실제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걸 이제 렌즈를 끼고 뭔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저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엉뚱하게. 자기 스스로는 뭔가를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떨어지면 점수를 받는 거예요. 겁나 재밌겠다. 방에 혼자 있을 때 해야겠다. 만약에 둘에 부딪히면 좀. 그냥 강 개쪽. 이제 렌즈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를 열어도 이제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런 거 다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오이 하나를 꺼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이를 이제 자르기 위해서. 이것도 모든 게 다 게임인 거죠. 와. 저러면 안 되죠. 자원 낭비. 네, 다음. 자, 이거는 이제 가상현실로 이런 렌즈를 끼게 되면, 안경을 끼게 되면 이런 게 3D로 보여지는 겁니다. 3D 홀로그램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아까 그 비닐막을 통해서 비닐막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드 같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소프트웨어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있는 그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알파고 개발자죠.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게임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처럼 이제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군지 알죠? 페이스북 창업자,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사람도 누군지 알죠? 스티브 잡스에서 애플, 아이폰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입니다. 이런 그 소프트웨어 같은 거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더 발전을 해서 저런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전문 분야들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인터넷 쪽,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모든 게임을 만들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모든 걸 할 때 가장 근본은 중요한 거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업체 또는 관리하는 업체,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인가 3대, 아무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는데요. 그 3번째인가 4번째 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OA, 아래 한글이라든지 다 사용해 보셨죠?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시스템 소프트웨어라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데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넣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수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걸 하는 데들도 있고요. 소프트웨어 응용 분야는 전기 자동차 또는 뭐 통신, 국가기관, 연구소 같은 뭐 다양하게 많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갈 수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 여기 뭐 많죠. LG전자, 애플, KT, SK, 현대자동차도 이제는 외려 기계 엔지니어보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더 필요로 해요. 전기하고 컴퓨터 쪽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위에 있는 데들도 많이 하죠. 저기 끝에 이제 넥슨, 제가 좋아하는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데죠. 자, 그 좀 더 살펴보면 인터넷 업체로서는 뭐 검색을 하거나 전자상거래 같은 뭐 인터파크, 뭐 아니면 모바일 앱, 블로그,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게임 업체, 유니티라고 하는 이제 되게 유명한 데인데 여러분은 잘은 모를 거예요. 알아요? 오. 3D 많이 하는 그 뭐 3D 엔진은 다예요. 게임 엔진 이런 데는 유니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UI UX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누르면 뭐 실행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UI U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쪽에도 있을 수 있고요. 윈도우, 뭐 오라클, SQL 뭐 이런 데들 많은 회사들이 이제 게임 업체와 관련돼 있습니다. 게임 업체, 롤, 제가 좋아하는 메이플 스토리, 그다음에 애니팡, 그리고 레이서 같은 그런 다양한 게임 업체로 여러분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다음에 창업을 하거나 교육 쪽으로도 여러분이 진출하실 수 있는데요. 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형 정도 되겠죠. 형들을 가르치는 그런 뭐 대학 교수라든지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창업을 해서 정말 페이스북에 있는 주커버그처럼 이제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카톡을 만든 뭐 저 사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네, 다음은요. 소프트웨어 응용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외에도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에서도 소프트웨어 필요하고 현대자동차도 필요하고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되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들은 뭐 TV를 만든다 그러면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만 있으면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걸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걸 바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저는 되게 좋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에는 많은 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에 가셔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데면 전문적으로 AI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데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물론 대학 내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대학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란 어떻게 생겼는가,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부품은 뭐죠? CPU죠. CPU 다음으로 중요한 건 램.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는 하드디스크라고 하죠. 자, 그런 다양한 장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돌아가려면 되게 수학적인 이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산수학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에게 맞는, 자, 컴퓨터는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가 딱 2개뿐입니다. 뭐하고 뭐죠? 그죠? 0과 1이죠. 0과 1. 2개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학을 다시 써야 돼요. 뭐 집합이라든지 명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논리적인 사고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 여러분 배운 거 있어요? 프로그램 언어? C 배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C라든지 자바라든지 모바일 프로그래밍 아주 기초적인 그뿐만 아니라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두이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네, 아두이노 해본 친구들은 이제 좀 더 깊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 구조라든지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는 지금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한 4, 5년 정도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특징은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희는 주로 실기 위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까지 2만 줄을 코딩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졸업 요건입니다. 소프트웨어 실기 위주로 주로 미국에 있는 MIT에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상당히 이론 위주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실습 위주로 실제 컴퓨터로 코딩을 해서 개발 능력을 갖추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이제 특성화학과로 시작을 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라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어 수업으로 많은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뭐
보이는 것처럼 뭐 K 해카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많은 우수한 수상 실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직 여러분한테는 먼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3년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저희 학교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에 제가 이제 경험한 나는 왜 소프트웨어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좋아할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거를 바로 구현을 해서 그거를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산업이요, 우리나라 산업들은 어디에 많이 따라잡히고 있다고 그러죠? 어느 나라에? 중국 쪽에 많이 따라잡히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보다 잘 만들고 있는 물건 또는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잘 만들고 있죠. 얼마 전에 TV에서 한 뭐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중국에? 아, 여러분은 안 보셨나요? 그죠? 태양의 후예, 송중기, 한류,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즉 우리나라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은 창조력에 기반을 한, 크리에이티브에 기반을 한 그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에 의해서 그들보다 더 빠르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냈을 때,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한테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조업도 계속 꾸준히 해야겠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쪽 이런 것들에 집중을 했을 때 더 많은 경쟁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는 세상을 바꾸는 일의 일종이고요. 한 명의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세상을 변화를 일으켰듯이, 그리고 또는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또는 지금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세계를 바꾸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바꾸었거든요. 한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세상을 정말 바꿨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을 했을 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가지고, 카카오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을 처음 만든 사람은 몇 명, 한 서너 명, 두세 명의 엔지니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나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꼭 가천대학교가 아니더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공을 하고 그쪽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어떻게 좀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지금 한국에 들어왔나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VR,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가상현실이 현재 갤럭시 7의 기술이 채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VR 기술은 원래는 되게 예전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근데 VR 기술에서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이걸 잘 안 했던 거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VR 안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꼈을 때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센서가 들어가서 이렇게 내가 얼굴을 흔들었을 때 이 각도를 같이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렇게 흔들더라도 그냥 사물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면 이 물건이 약간 비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틀면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흔들더라도 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게 새로 나온 VR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나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집어넣어서 한 겁니다. 이 기술이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갤럭시 7에서도 그 센서가 있잖아요. 내 움직이는 거를 가속도 센서와 그런 걸 통해서 반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VR의 새로운 점이 지금 많이 가상현실에 각광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방식들이 접목이 돼서 진짜 현실감을 많이 덧입힐 수가 있는 거죠. 나한테 현실성을 되게 덧입혀서. 그래서 가상현실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제가 친구 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친구 중에 거의 1세대 게임 그 개발자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VR에서 가장 성공할 분야는 첫 번째가 공포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가장 쇼킹이거든요. 갑자기 뭔가 펑 나타나고, 그리고 공포 쪽은 또 매니아가 있습니다. 공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이 기본적으로 확실히 있다 라고 해서 이제 VR은 그쪽에서 성공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요.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기기로서는 갤럭시 7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걸 들여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제품들을 들여와서 아마 얼마 되지 않으면 실제 상품들과 소프트웨어도 이미 나와 있어요. 게임들도 나와 있습니다. 화이트데이라고 그 게임이 이제 VR로 예전에 있던 게임인데 VR로 적용이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컴퓨터 보안 쪽은 어떤 기반 지식들이 필요해요? 네? 컴퓨터 보안은 어떤 기반 지식들이 필요해요? 컴퓨터 보안이요, 여러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컴퓨터 보안은 그 말 그대로 해커들을 막아내는, 그러니까 나쁜 해커들을 막아내는 컴퓨터 보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쉽게, 그러니까 이쪽에 내 정보를 못 빼서 나가게 하는 쪽에 컴퓨터 보안이 있고요. 또 다른 분야는 뭐냐면 복제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정보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작권 부분은 기술적으로 깊이는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품도 거의 기술도 완성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컴퓨터 보안은 계속 새로운 해커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보안을 하려면 컴퓨터 보안은 그렇고요. 그래서 컴퓨터 보안을 하기 위한 기식은 되게 수학적이에요. 컴퓨터 보안은 특히나 수학 쪽에서도 어떤 부분이냐면 정수라고 하는, 여러분 정수가 뭔지 아세요? 배웠죠? 정수라는 건 소수점이 없는 숫자죠. 그 정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 연구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보안이라는 부분하고 되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정수론이라는 부분을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집합과 정수 이런 부분들을. 답변이 됐나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것도 소프트웨어에서 보안을 같이 배워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도 하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크게 보면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내가 보여지는 그래픽 이미지를 컴퓨터가 완전히 구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경을 첫 번째 그려야 되고, 배경에서 나타나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사물들을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경이라는 사물이 내가 나하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현실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그리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속도만 기본적으로 되면 컴퓨터가 이걸 충분히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고, 근데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거를 얘가 센서를 통해서 내 정보를 갖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컴퓨터가 그에 맞는 어떤 리액션을 또 반응을 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픽을 그리는, 보여지는 부분보다 나하고의 소통을 하는 게 더 중요해집니다. 예, 그럼 뭐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 예,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소프트웨어 진로 특강을 해주신 박승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진로 특강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 여기 소프트